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과 수급비 착취가 2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자치단체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 동반자로 받아들일 대안은 없는지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거지원 사업을 살펴봅니다. 광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20명의 채점표가 뒤바뀌고 6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오늘 밤 늦게 공개됩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비장애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광주의 장애인 인권의 현 주소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뒤 곧바로 정신병원에 2년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김 씨의 기초수급비는 통장을 맡아 관리하고 있던 시설장 A 씨가 매달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장애인의 돈만 가로챈 게 아니라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 3천만 원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4명을 5평 남짓한 비좁은 원룸 2곳에 생활하게 하고 월세라며 40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을 귀금속 절도범으로 몰아 기초수급비 400만 원을 빼앗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광주 북구청은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워서 올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 동이 전부 한번 공문을 시행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여럿이 모여 살고 있는 신고 시설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꼭 신고를 해달라고. 시설장 A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 중이며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 장애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장애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는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반발 끝에 광주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모든 시설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보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 의문이 듭니다. 반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스스로 삶을 일구며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격리가 아니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인 23살 김민지 씨는 지난해 말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페 직원인 김 씨는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고 돌아와선 세탁기를 돌리고 가계부를 씁니다. 독립과 동시에 목표로 삼은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며 20여 킬로그램을 뺐습니다.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우리 언니 잔소리 안 듣고 그게 좋아요, 제일. 장애인인 28살 황인섭 씨도 지난해 말부터 독립해서 다른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환경 미화와 사무 보조도 척척 해내고 틈틈이 자판 연습으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요리도 만들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광주시가 주거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 생활비는 장애인이 직접 벌어서 쓰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존재를 지우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부축해주는 사회가 인권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높은 기온 유지하다가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고 외부에서 먼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도 보이겠는데요. 오늘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동부 지역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0.1도, 영광이 5.7도, 장성이 5도로 아침에는 꽤 쌀쌀합니다. 낮에는 장성 27도, 담양 28도, 화순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9도, 순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김영록 예비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이틀 동안 권리당원과 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결선 투표 결과 김영록 후보가 61%를 득표해 38%를 얻은 장만채 후보를 누르고 전남지사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지사 선거는 일단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민중당 이성수 후보의 양자구도로 판세가 짜여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오늘 밤 늦게 공개됩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6시에 경선 투표를 마감한 뒤 밤 9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예비 후보 중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곳을 정부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와 영암은 자치단체 늑장 대처로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추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GM 성동조선, STX 조선 등 위기에 놓인 주력 산업지대에서 대량 실업이 예고된 곳들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09년과 13년에 평택과 통영시 한 곳씩 지정됐지만 6곳이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포와 영암은 전남도 등의 늑장 대처로 최초 지정에서는 빠졌지만 뒤늦게 신청해 다음 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기지역 지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목포와 영암이 어떻게 이번 현장조사단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설명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목포 영암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와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등 지표상으로는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12,000명이 넘는 조선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용 지표로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거든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소식에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보다 폭넓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지원금, 생계비 대출 한도, 직업 훈련비 등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량 실업에 따른 지역 경제에 충격을 덜어주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최대 산업 기반인 조선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특화 산단인 대불산단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불이 꺼졌고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려쬐는 한낮.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아직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가득 메웠던 기계음은 사라졌고 텅 빈 공장만이 즐비합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출퇴근 차량들이 점령했던 공단 내 도로는 이젠 황량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로 넘쳐났던 공단의 온num철은 오가는 행인도 보기 힘든 유령마을로 변했습니다. 원룸과 임대아파트 태반이 비었고 식당과 마트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은
못 쓰죠. 사람을 못 쓰고 식구들끼리 하고 그냥 닫는 데가 많고 빈 가게가 점점 늘어나죠. 조선업 비중이 높은 전남 서남권 경제가 수년째 이어지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불산단과 현대사모중, 대한조선의 근로자 수는 2년 새 12,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은 재난 수준의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 임시로 일하는 이른바 물량팀 근로자와 불법 외국인 취업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라진 일자리는 2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주기업의 80%가 조선 관련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인근 원청기업인 대형 조선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휴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업체가 부도나는 등 몇 년 새 문 닫은 조선 관련 업체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선업으로 아주 고용위기에 처해 있고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 내지는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불공단 역시 모두가 떠났잖아요. 지역 조선업계를 이끄는 현대사모중공업은 올해 매출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불산단 업체들의 주 거래처였던 성동조선과 STX 등 경남 지역 조선소마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유지하던 업체도 일감 부족에 허덕이면서 산단 가동률은 50%대로 추락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이란 한파로 떠나고 문 닫는 대불산단. 올 한 해도 칠흑처럼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난주 최종 인증됐습니다. 인증에 도전한 지 2년 2개월 만의 성과인데요. 무등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해온 허민 무등산권 지질관광 사업단장을 이미지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무등산권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이번 인증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세계인의 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증 자체는 우리의 광주 무등산에 대한 브랜드는 거의 세계화된 걸로 이제 되기 시작했고, 또 그만큼 우리의 이제 자긍심이 또 늘어났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더 중요하다. 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보존하고 관리하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또 세계인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는 아주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무등산의 여러 가치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을 텐데요. 특히 어떤 점이 이번에 인증을 받는데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학술적인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가치가 가장 우수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화 역사 요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는데 첫째적으로 학술적인 가치 인정을 못 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세계 30개국을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 무등산의 가치는 특히 이 주상절리, 입에서 주상절리는 세계 최대 크기였고 중생대였고 우리만의 이름을 갖고 되기 시작했고 MBC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무등산 사랑한다는 캠페인이 거기에 신청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시민과 함께 지역의 주민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점수였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도 시민에 의한 그리고 도민에 의한 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을 작용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들도 좀 크게 환영하고 있잖아요. 또 광주시도 이번 무등권 지질공원을 세계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 무등산 보호단체, 공유재단 등 많은 그 환경단체에서 20년 이상을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점은 마치 이제 우리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그 내셔널 트러스트 결국은 이렇게 환경 보존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자긍심과 함께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 역할이 결국은 시민과 함께 우리 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객 센터 같은 개념을 함께하는 그런 국제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하나로 된 그런 이 무등산 세질공원 추진 기구 재단 같은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일 것입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등산이 세계인이 사랑하는 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 닿는 곳마다 형형색색 꽃이 펴서 눈이 즐거운 요즘입니다. 오늘 이슈인 투데이에서는 봄철 전남의 대표 꽃 축제인 신안 튤립 축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신안 튤립 꽃 축제 네.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난주에 신안 임자도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렇게 섬에서 즐기는 튤립 축제, 좀 색다른 체험, 또 이국적인 체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특히 놓치면 안 될 볼거리, 즐길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안 임자도는 모래로 아주 유명한데요. 오죽하면 임자도 처녀는 모래 서마를 먹어야지 시집을 간다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임자도는 모래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이렇게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 한 12km 이렇게 펼쳐진 백사장과 모래 언덕이 또 아주 유명합니다. 네. 여기에 또 썰물 때는 머드팩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 갯벌도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장 12개 면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 튤립 축제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섬 해안가를 따라서 하얀 또 풍차와 함께 또 쪽빛 바다, 그리고 300만 송이의 이국적인 튤립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봐도 이곳이 한국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헷갈릴 네.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네네. 예쁜데요. 네. 임자도에서 이런 튤립 축제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자도는 원래 그 대파가 주산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파값의 폭락으로 인해서 대체 작물이 바로 이 모래섬에서 배수가 잘 되고 또 일조량도 풍부한 이곳에서 잘 맞는 것이 바로 튤립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 튤립은 네덜란드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임자도가 튤립이 잘 자라는 네덜란드 기후와 아주 잘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튤립 구균을 심어서 가꾸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제 장목반도 만들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임자도의 튤립을 이렇게 가꾸면서 축제도 만들어지고 올해로 11번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늘 좀 튤립 같지 않나요? 네, 아주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축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네네. 먹을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안과 또 여기 무안하면 갯벌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 갯벌하면 또 이 뻘낙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낙지 요리하면 또 요맘때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새콤달콤하게 한 그 회무침이 아주 제격인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제철 맞은 화로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어와 병어 또 갑오징어까지 다양한데요. 자연산으로 즐기는 싱싱한 이 화로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볼거리에 또 먹을거리에 풍성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고기가 들어간 낙지 탕탕이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좋죠. 네, 끝으로 이 축제 언제까지 열리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22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펼쳐지고요.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신안 점암 선착장에서 20여 분의 배편을 타고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축제 기간 동안은 배편이 이렇게 수시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말 가족과 또 연인, 또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여기 이국적인 축제 또 신안 섬 이렇게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축제가 끝나면 뭔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5월에는 어떤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네, 있을까요? 5월 하면 또 이렇게 푸르름으로 가득한 때죠. 네. 이곳에 또 담양에서 대나무 축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장성하선 홍길동 축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곡성하면 세계 장미 축제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함께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과 5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췄어요.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유강남의 적시타 주자 2명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에서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갔고요. 2투의 카운트입니다. 당긴 타구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윤대영의 적시타. 유리한 카운트. 밀어냈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1루에 있던 나주환은 2루 맞고 3루까지 맞고 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드리블 원스트라이크. 장원학이 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라인 쪽에 떨어집니다. 1루에 있던 정성호는 천천히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원준의 적시타. 간격은 1점 차입니다. 스코어는 4대3. 차우찬의 1구부터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주찬의 역전 3런 홈런. 김주찬 시즌 4호포 역전 3런포 멋지게 장식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안타를 만들어내는 최용입니다. 2루에 있던 김선빈 3루 받고 빠르게 홈으로 공기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최용우는 2루까지 한 점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3원에서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가 따라가 봅니다. 3작점 담장을 넘어갑니다. 홍재호의 솔로포. 1구부터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버나디나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자신의 힘을 이곳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고위 임원이 지난 2015년에 친딸의 최종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사 담당 임직원이 응시자 20명의 채점표를 뒤바꿔 6명을 부정 채용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016년 당시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1차 시험을 본 180여 명 중 60명을 2차 시험에 올리는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을 올리고 합격한 사람을 떨어뜨리는 등 2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점수가 조작된 사람 중 6명은 실제로 최종 합격자 36명 가운데 이름을 올려 현재 광주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인사 담당 부장이 일부 면접관을 찾아가 점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광주은행 자회사와 지주회사인 JB금융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종 합격자의 성별과 출신 학교를 골고루 안배하려 했다고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으로는 조작 내역이 설명되지 않아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에도 광주은행에서 다른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별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매년 1억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원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는 타 지역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전남대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지난 2016년 해군으로 근무하며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징계를 받았던 박모 씨가 이는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 고구사리 영광 굴비축제가 오늘부터 22일까지 법성포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머니와 굴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굴비축제는 공연이나 전시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굴비 시식과 굴비 엮기 대회 등 굴비와 관련된 식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